한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던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만 합격하면 명절 때 우리 부모님의 어깨에 뽕이 가득했던 그런 직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공무원 퇴사율도 높아지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퇴사를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7년간의 경찰 공무원 생활을 뒤로 하고 퇴사 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퇴사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전 직장 동료들이나 한 달이 건너 알게 된 공무원들이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상담하고 싶다는 연락을 간간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었고 또 그만둔 뒤 현실적인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퇴사를 마음 먹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당연히 보수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월급입니다. 정확히 월급은 아니고 교육비인데 시험 합격하면 경찰학교에 가서 몇 달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때 받은 교육비입니다. 34만 2,550원. 그리고 이게 실무에 가서 받은 진짜 첫 월급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좀 더해서 다른 남경들보다 1호봉이 더 높았는데 2015년도 순경 3호봉 기본급이 187만 원입니다. 근데 뭐 저 때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알바가 아닌 직장으로 받은 첫 월급인데다가 일단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경찰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자취를 해야 했고요. 집에서 보태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 했고 이때는 이것도 꽤 커다란 부담이었어요. 한 1년 정도는 월 100만 원 정도 집에 보내야 했으니까 아무리 아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또래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차도 뽑기 시작하고요. 결혼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집도 마련해야 했고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 공무원 봉급을 계산해보면 차는커녕 집은 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부자는 꿈도 꾸지 않고 그냥 남들 같은 평범한 생활이 가능한가 싶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선배들의 미래가 거의 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닮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당을 받기 위해 쉬는 날도 나가서 일을 했는데 50이 넘으신 선배님들 중에서도 쉬는 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 모습이 제 미래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눈을 돌렸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이 생겼고요.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시기가 잘 맞아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하던 시기였고요. 어느 정도 꽤 큰 수익을 보면서 이제는 투자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테크트리인 것 같아요. 취업, 저축, 투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결정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인데요. 저는 어렸을 적 경찰을 동경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막상 경찰이 되어보니 낮은 공권력과 거기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선배님도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의 일상이 그냥 동네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원인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도 많았고요. 어떤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사과부터 하라는 윗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제일 어이없는 민원 중 하나가 단아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민원인데 주차 시비로 제가 출동했던 신고였는데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아가를 쓰지 않고 요자를 쓰는 저를 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대장님이 그 민원을 받고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들어보지 않고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이 조직에 있는 게 조금 역겹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이 짭짭짭 하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술 먹고 택시비 없다고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면서 제가 긴급신고가 있을 수 있으니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 안 도와주냐며 제 멱살을 잡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것도 윗선에선 별거 아니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조직이 절 지켜주지 않는데 왜 저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사를 권장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직도 저한테 공무원 그만둔 것을 후회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후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씩 여유롭던 생활이 그리울 때는 있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오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퇴근 후에는 오로지 저만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 밖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여행을 간 적이 없었는데요. 여행을 가도 사업에 관련된 통화를 한두 시간씩 하다 보니까 당시 여자친구한테도 혼도 많이 났고요. 술집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매장 걱정부터 하게 되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제 역할을 잠시나마 맡아줄 사람을 찾아야 했고요. 이것저것 인계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받아야 하고요. 어제는 저 매장, 오늘은 이 매장 매일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매장이 오픈하면 직원들한테 하루에 수십 통씩 연락을 받습니다. 뭐 사장님 지금 진상이 있는데 와봐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손님들이 싸워요 등등. 살면서 한 번도 경찰을 불러볼 일이 없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찰을 부를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자 직원에게 성희롱하는 손님을 내보내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도 있고요. 그도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건 매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매출이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건지, 도대체 어디서 뭐가 빵꾸 났는지 다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도 계절에 맞는 메뉴들을 리뉴얼해야 하고 재고들 가격 정리나 인건비 계산 등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또 고용한 대로 신경이 또 더 들어가고요. 하루 잔잔한 시간을 빼면 항상 사업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주말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사업이 한 번 망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 항상 예민하고 머릿속에는 항상 사업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게 또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공황장애 전 증상이라고 하던데 이런 신경성 병도 얻었고요. 또 사업이 망했을 때는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낮에는 택배 일을 했고 저녁에는 매장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버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내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마냥 퇴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직생활과 지금 사업가로서의 생활을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일단 금전적인 문제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요. 거의 10배 정도는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망했을 때는 최저임금조차 남지 않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차나 집이 당연히 큰 돈이 들긴 하지만 인생에서 큰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솔직히 공무원 생활할 때는 쉬는 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여가 시간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는데 이게 또 힘은 들어도 굉장히 보람이 많거든요. 점점 커져가는 사업을 보면서 레벨업하는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퇴사를 권유합니다. 진실성이 보이는 분에 한해서 말이죠. 그냥 단순히 힘든데 나도 너처럼 그만둘까?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퇴사하지 말라고 평생 공무원 생활하라고 합니다.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이니까 말이죠. 물론 퇴사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으면 휴직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일을 알바식으로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져야겠지만 제 주변에 이미 공무원이었다가 퇴사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재테크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공무원도 있었고요. 일반 회사원도 있었는데 다들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미 유튜브에서도 꽤 인지도가 올라가 조회수도 상당히 나오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온라인 쇼핑몰로 월 매출이 한 1억?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도 사업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 커버렸죠. 아직도 종종 이 친구들을 만나서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분야의 사업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재미도 있고요. 또 제 사업에 접목도 시켜보기도 합니다. 여러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정이 있고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굳이 공무원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성공한 사례들도 많고요. 요즘은 찾아보면 온라인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장된 길을 버리고 새롭게 도전한다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이긴 합니다. 저 또한 경찰을 그만둘 때는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어려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삶이 있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 번은 자신의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잘 선택을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